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우리 이제 경찰 승진 2024년 대비 형법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제 우리 승진 대비 형법 강의 커리 어떻게 강의를 할 것이고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인가 이걸 대략적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지금 이 시간은 짧게 OT 시간입니다. OT 시간. 그래서 우리 승진 준비하신 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커리로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 한번 소개하는데, 일단 이제 이 강의가 승진 전용 강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일반 채용 시험에 합격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형법을 대부분 굉장히 잘 알고 계시라고 봐요. 그래서 공부가 좀 돼 있는데 이제 막상 승진 시험은 어떻게 하면 한 문제 더 맞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고득점을 해야만 승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고득점 목표로 여러분들이 또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도 여러분들이 수강하시는 줄 알고 제 강의도 그에 맞춰서 고득점 강의를 위한, 즉 고득점을 목표로 한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2024년 경찰 승진 형법 강의 프로그램을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계획표를 보시면 아마 조금 뜻밖인 게 뭐냐? 이론 강의, 기본 강의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가. 제가 이제 예전에는 기본 강의를 100강 내지 120강 정도로 기본 강의를 했는데, 이제 승진, 여러분들이 다 이 대상이 승진 수험생들이다 보니까 승진 수험생들이 이제 기본 강의는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 강의는 들을 시간도 없고 또 최근까지 기본 강의를 공부를 했기 때문에 굳이 기본 강의를 시간 투자하면서 들을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쓸데없이 100강 이상 되는 기본 강의를, 기본 강의 한다고 해서 체험 강의하고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승진을 위한 기본 강의를 하는 것이 별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강의부터는 기본 강의를 생략합니다. 기본 강의를 생략을 하고 바로 이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또 요구하는 그런 강좌들을 중심으로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제 강의를 드신 분 아시겠지만 형법은 판례 싸움입니다. 형법은 판례 싸움이기 때문에 판례가 잘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승진 시험도 한 90% 정도는 바로 판례가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90%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90% 출제되는 판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정리할까? 그걸 이제 여러분이 가장 주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여러분에게 준비한 게 이 형법 판례 총정리입니다. 이 형법 판례 총정리.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제 책이 작년까지는 바로 이제 그 형법 판례로라고,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형법 판례로 해가지고 판례만 문제화시켜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 10% 정도 이론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걸 대비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 책을 조문 학설 문제집을 따로 이 소책자로 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중적으로 이 책도 사야 되고 이 책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단건화가 되지 못해가지고 조금 여러분에게 좀 혼란을 가져오는,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제가 좀 이제 기존의 책의 패턴을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형법 판례로라는 판례 문제집에다가 학설 조문 문제집에 문제를 플러스를 시켰어요. 여기다가 이제 바로 같이 합본을 하다 보니까 이제 형법 총론도 양이 약 200페이지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0페이지, 왜 갑자기 책이 분량이 늘었지? 그것은 가장 주된 요인은 학설과 조문 문제를 이제 이 객관식 문제집에다가 전부 다 포함시켜가지고 기존의 형법 판례로라는 판례 전문 문제집하고 학설 전문 문제집을 이제 통합해서 통합 문제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이 한 권이 판례도 이론도 다
망라해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한 권으로 단권화 시켜가지고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책 이름도 따로 바로 김현 객관식 형법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형법 총론, 형법 강론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됐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판례도 정리를 하고 이론도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이 뭐 잘 아시겠지만 승진 시험이요, 예전하고 좀 달라진 점이 최근에 현직 출제에서 교수 출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승진 시험도 일반 채용처럼 교수님이 출제를 합니다. 물론 이제 현직 분들이 거기서 이제 보조해가지고 뭐 이제 검수도 하고 난도도 조정을 하겠지만, 출제 자체는 이제 교수가 출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이론 문제, 이론 출제 비중이 조금 높아졌죠. 그래서 10% 내외의 이론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학설도 여러분이 좀 대비하셔야 돼요. 중요학설 같은 것도 좀 대비하셔야 되고, 또 학설이 아니더라도 법조문 관련 문제 같은 것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부의 양이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판례만 주구장창 정리하면은 고득점을 했는데, 이제는 뭐 학설과 조문도 좀 알아둬야만 고득점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출제 바로 진이 바뀌었다는 거, 교수 출제로 바뀌면서 이론 출제의 비중이 좀 높아졌다는 거, 이 점 여러분이 좀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제가 형법 판례를 주안으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179강이 나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너무 부담을 느껴. 현직에 있는 분들이 현직 생활하시면서 너무 강의가 길어서 강의를 수강하기가 좀 어렵다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강의를 좀 줄여주라. 강의가 너무 길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직에 바로 생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또 짬을 내가지고 강의를 듣는데 너무 강의가 많아가지고 그 양적 방대함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그러면은 조금 더 양을 줄이자 해가지고 이제 한 120강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120강 내외로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조금 단점이 있냐면은, 예전에는 우리 문제의 지문 하나하나 판례들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형법 공부하셔서 아시겠지만 판례 하나를 소개한다고 해서 하나의 지문을 1분 내에 소개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판례 사안도 여러분에게 들어줘야 되고, 또 바로 그 이해를 시키는, 제 강의는 특징이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 강의다 보니까 이해를 시키려다 보면은 바로 판례 하나하나 소개하는데 뭐 4분 5분씩 걸려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120강 정도로 마치려다 보니까 바로 우리 책에 있는 모든 지문들을 일일이 상세히 소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조금 이제 선별적인 강약 조절의 강의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로 출제 가능성, 중요도에 따라서 조금 이제 중요성이 떨어진 것들은 솎아내고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강의를 안 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강의를 할까 해요. 그래서 이제 120강 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채용시험보다는 우리 승진시험이 난도가 좀 낮아요. 다시 말하면 좀 쉽습니다. 우리가 경찰청 주관의 시험에서 경감부 시험이 있고 또 일반 채용 시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승진 시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단연간 형법 강의를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느낀 점은 승진 시험은 그래도 가장 조금 난도가 낮더라. 의도적으로 출제 수준을 좀 낮춰가지고 출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어지간히 중요한 판례들만 잘 정리하면은 고득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뭐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질문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보시고,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 제 카페, 뭐 네이버 카페든 다음 카페든 카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시면 가급적 하루 내에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를 드려요. 형법 판례 총정리, 물론 뭐 강의를 꼼꼼히 하려고 하지만 뭐 시간상 120강 내로 맞추려다 보면은 이제 제가 강의를 안 하고 넘어가는 지문들이 있을 것이고, 이제 그것들은 조금 중요성이 떨어진다. 제 생각으로는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신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출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죠. 그게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전부 다 모든 강의를 모두 지문을 다 강의하면은 이게 뭐 120강이 아니라 뭐 180강, 190강 나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여러분이 고려해서 선별적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판례를 정리했다. 120강 정도로 해가지고 뭐 3월부터 4월 뭐 한 2달 정도 해가지고 이제 강의할 생각인데 자, 그럼 끝나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 이제 90%는 해결됐네요. 90%는 해결됐습니다. 자, 이론 10%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학설과 전문이죠. 학설과 전문을 정리해야 되는데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학설 전문 문제집이 따로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번잡함을 덜기 위해서 이 단권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 객관식용법에 이제 편제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제 책 보시면 아시겠지만 먼저 그 주제별로 이제 목차별로 정리가 됐는데 예컨대 뭐 형법의 적용 범위다 그러면 형법의 적용 범위 나오면 그 타이틀에서 일단 판례가 중요하니까 판례 문제가 먼저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제 판례가 끝났다. 판례가 끝나면 이제 학설과 조문 문제가 소개돼요. 그래서 이제 판례 강의 시간에는 판례만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따로이 이제 조문과 학설 강의를 또 이 김현 객관식용법으로 정리를 하는데 이제 한 20강 정도 생각합니다. 20강 내로 바로 이제 교재는 똑같아요. 하고 바로 5월 달에 20강 대회 정도를 이렇게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또 하나 이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시간적인 어떤 한계 때문인 것 같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공부는 좀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문제 풀 시간이 없다. 이렇게 두꺼운 문제집을 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공부가 좀 돼 있다. 뭐 나는 뭐 경장, 경사, 경의승진도 다 통과했고 이제는 경감승진만 남았는데 뭐 공부는 거의 됐기 때문에 저는 요약된 정리를 좀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원래는 이 두 개만 패스하면 완벽합니다. 형법 판례 총기학론하고 학설 조문 정리만 하면 뭐 퍼펙트한데 그래도 이제 이것들보다는 나는 요약집으로 공부를 좀 하고 싶다. 그런데 혼자 물론 지금 이제 이 요약집이 뭐 제 책 한눈형법이죠. 한눈형법인데 뭐 여러분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좋은 요약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혼자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나는 가급적 강의도 좀 같이 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의를 좀 요구하는 우리 수험생들의 좀 요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그런 분들이 만약 설강이 되면 강의를 듣겠다 해가지고 이제 제가 따로 그 회사와 상의를 해가지고 판례 핵심 요약 강의라고 해가지고 한눈형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바로 이제 한 50강 대회로 강의를 판례 다이어트 강의죠. 판례 다이어트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게 한 6월 달에 이렇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뭐 여기까지 가면 뭐 이제 거의 퍼펙트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판에 또 뭐 다른 출판사도 마찬가지고 다른 이제 사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최종 마무리 동영 모의고사를 이제 뭐 추석 전후로 해서 많이 이렇게 출간을 해서 파는데 저도 이제 최종 마무리 동영 모의고사를 10회 정도, 10번 정도 그러니까 우리 승진 시험은 40문제니까 400문제를 여러분이 10회 분량으로 나눠가지고 바로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게 한 20강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바로 최종 마무리 동영 모의고사 강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일반 채용도, 경감부도, 그리고 승진도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지 않습니다. 요즘 보시면 최근 2개년 최신 판례가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만약에 최신 판례를 몰라버리면요 절대 고득점 못합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미리 하면 또 의미가 없죠. 왜? 그 사이에 계속 계속 판례가 나오니까. 그래서 11월 중순쯤에 최근 2개년 최신 판례 특강을 한 5강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가면 뭐 여러분들이 뭐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실은 뭐 충분하고 또 뭐 고득점할 수 있는 모든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꼭 나는 다 들을 필요 없다.
여기서 선별적으로 들어도 돼요. 나는 판례가 약하니까 형법 판례 총정리만 좀 듣고 싶다. 뭐 그것만 들어도 될 것 같고, 아니면 그거 듣고 나중에 뭐 최신 판례 특강 이거 하나 들어보고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들어도 되고, 또 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풀코스로 이렇게 들어도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반드시 봐야 될 필수 코스, 형법 판례 총정리, 학설 조문 정리, 그리고 이제 최신 판례 특강이겠죠. 이건 이 세 개는 반드시 수강해야 되는 필수 코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판례 핵심 요약 강의는 선택적으로, 그리고 이제 최종 동형 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뭐 선택적으로 수강하셔도 되는데, 뭐 제가 가급적이면 뭐 이 최종 마무리 동형 모의고사도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실제 시험과 유사하게 출제를 하니까 그렇게 한번 정리, 자기 실력을 테스트해보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단 제가 올해 2024년 대비를 위한 승진 강의의 커리를 한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나름대로는 이 가장 메인 강의가 이 형법 판례 총정리인데, 여러분들이 이 과정이 물론 이제 뭐 일반 채용 준비하시면서도 공부가 많이 됐겠지만,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 합격한 이후에 등장한 판례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 책은요 기출문제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시중에 많은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런데 기출문제집의 단점이 뭐냐면요, 일단 기출문제집은 원문 위주로 바로 문제를 구성하다 보니까 원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2021년 경찰 승진, 2020년 경감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문제는 많이 수록되어 있는데 많은 질문들이 중복이 돼.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예컨대 채용 준비하신 분들 있죠. 처음 준비하신 분들은 중복이 돼도 반복 학습의 효과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승진 준비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뭐 나름대로 공부가 다 돼 있는 분들이고 시간이 아까운 분들인데 계속 알고 있는 문제를 계속 접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분량은 많은데 막상 건질 건 별로 없는, 왜? 중복된 지문이 많으니까. 그런데 제 책은 뭐 여러분들이 형법 판례로 보시면 알겠지만 중복된 지문이 거의 없습니다. 왜? 제가 20여 년간, 정확히 말하면 23년간의 각종 국가고시 기출문제들, 뭐 당연히 일반 채용, 승진, 경감부, 법원직, 9급 법원직, 5급 법원직, 그리고 9급 검찰 사무직, 7급 검사 사무직 기출문제들을 전부 다 바로 중복 없이, 중복되지 않게끔 짜집기, 편제를 했어요. 편집을. 그러니까 제가 원문 그대로 소개한 게 아니라 기출문제집을 전부 다 중복되지 않게끔 바로 이제 따로 이 편제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분량이요 다른 책의 2배 이상 됩니다. 왜? 중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똑같이 600페이지여도 바로 다른 교수님들 600페이지는 원문을 싫다 보니까 중복된 지문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 한번 공부하면 석가 내버리면 앞으로 뭐 한 300페이지 반 정도, 300페이지만 공부하면 돼요. 그런데 제 책은 그게 아닙니다. 다 각각 바로 지문이 다르기 때문에 실은 굉장히 판례가 많이 소개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가장 제 생각은 우리나라 그 판례 문제집 중 가장 많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게 양적 부담은 되겠지만, 그러나 고득점 할 때는 가장 좋은 또 문제집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내용이 어려운 것보다는 못 봤던 판례가 나오는 것이죠. 가장 어려운 거, 못 봤던 판례가 나왔을 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판례를 많이 소개해서 여러분이 본 시험에서 못 봤던 판례를 최소화시키는 작업, 이게 어떻게 보면 고득점의 요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 공부할 때는 여러분에게 양적 어떤 부담이 있겠지만 일단 그것만 마스터해 놓으면 실제 시험에서는 고득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교과서니까 여러분들이 그 점 꼭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교수 출제로 바뀌면요 기출문제만 출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일반 채용, 뭐 최근에 합격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채용 시험에서 형법이 갈수록 난도가 높아져 간 이유는 기출문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탈기출문제, 예전에는 현직이 출제할 때는 기출문제 위주로 100개 갖고 출제하다 보니까 봤던 문제가 나오니까 쉬웠지만 요즘은 교수 출제로 들어가면서
교수들이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없는 여러분이 처음 본 바로 판례 문제가 등장하고 이론 문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일단은 좀 공부할 때 풍부하게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출문제만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는 나오지만 남보다 좋은 점수, 고득점이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 책은 기출문제 외에도 형법 판례 총정리는 기출문제 외에도 기출되지 않았던 미기출 판례도 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최신 판례까지 올해 바로 2022년 12월까지 최신 판례까지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의 기출문제 없는 판례들이 많아요. 그 점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누구보다도 고득점할 수 있는 바로 교과서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자부합니다. 자, 여기까지 바로 머리 승진 대비 강의 프로그램을 마치겠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형법 판례 총정리를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